네, 안녕하세요. 오토헤럴드 김우식 기자입니다. 오늘은 렉서스 브랜드 라인업 가운데 가장 작은 SUV UX,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인 UX250H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오토헤럴드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됐던 모델인데요. 오늘은 UX250H의 연비 경제성 그리고 승차감을 포인트로 잡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요즘 자동차 트렌드는 SUV죠. 예전 같으면 우린 뭐 그런 차 안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던 브랜드들도 이 대형에서 소형 그리고 뭐 시티카 수준의 아주 작은 SUV까지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이 됐는데요. 4월 기준으로 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는 벤츠 GLC, 그리고 다음이 포드 익스플로러, 또 벤츠 GLA, 뭐 대충 이런 순서로 팔리고 있는데요. 워낙 요란해서 뭐 볼보 XC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XC60이 바로 다음이고, 4월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 이 모델 렉서스 UX는 288대로 그 다음 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뭐 대수로 보면 상당히 뭐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, 워낙 기라성 같은 모델들이, 그리고 앞서 출시된 어떤 그런 모델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그나마 선전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렉서스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SUV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바로 이 UX입니다. 우선 렉서스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GAC 플랫폼이라는 것이 적용이 됐는데요. 이 플랫폼은 무게중심을 노면에 더 가깝게 낮추고 와이드한 설계로 코너 같은 구간에서 차체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아주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뭐 SUV라는 차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상고를 확보했는데, 이 GAC 플랫폼 덕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체가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아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. 외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한 이 전면부인데요. 이 스핀들 그릴이 이 세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SUV 차종하고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색하지가 않습니다. 이 세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릴의 크기가 살짝 부담이 되기는 했었거든요. 램프 디자인이 화살촉처럼 아주 날카로운 모습을 하고 있죠. 렉서스는 이걸 뭐 타이밍 디자인 컨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, 뭐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그 외관의 이미지가 좀 변화를 준다, 그러니까 좀 달라 보일 수 있다, 뭐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특징적인 게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엣지를 줘서 포인트를 줘서 이 안개등까지 연결을 시켜놨거든요. 이런 것들이 차체를 조금 넓게 보이게 하기도 하고, 또 수직으로 이런 포인트를 줘서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. 이 범퍼 하단에도 이 플라스틱 소재로 이렇게 판을 좀 이렇게 대놔서 좀 강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도 주고 있고요. 이 휠도 보면 휠 카바에, 휠 하우스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또 이렇게 좀 보호 패널을 대놨습니다. 이런 것들도 이 차가 SUV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포인트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뭐 이 차가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SUV는 아니지만, 그래도 어떤 레저나 아웃도어에 어떤 사용을 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갈길 같은 데서 돌이 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차체 손상이 좀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클린실 도어가 있습니다. 클린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은 이제 차체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고요. 또 이 도어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차체 하부가 더럽혀지면은 좀 이렇게 타고 내릴 때 많이 더럽혀지게 되죠.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오염이 돼 있을 때, 이렇게 탈 때, 타고 내릴 때 좀 옷이나 이런 것들이 더럽혀지기 쉬운데, 요 클린실 도어는 바로 이 부분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염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.
이 후면보드 상당히 독특합니다. 입체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리어 램프를 보면 이렇게 일자형의 볼륨을 상당히 강하게 줬습니다. 이게 막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. 이런 정도로 볼륨을 굉장히 강하게 줬는데, 렉서스는 뭐 레이싱카의 어떤 후면 날개에서 영감을 받았고, 또 실제로 차체가 흔들리는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 안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차체 사이즈는 아주 평범하죠. 뭐 전장, 전폭, 전고가 각각 4495mm, 1840mm, 또 1520mm, 휠베이스가 2640mm. 뭐 비교를 하자면 전장은 조금 긴 편인데 전고나 휠베이스 같은 거는 약간 경쟁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열세로 보입니다. 자, 그럼 공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뭐 트렁크 한번 살펴볼까요? 예, 바닥이 아주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는 여유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한데, 적재 용량도 220리터로 굉장히 적습니다. 2열 시트를 완전히 접어도 이 1000리터가 안 된다고 하는데, 이렇게 뭐 아래쪽에 공간이 조금 있기는 한데 뭐 이게 별 효율성은 없을 것 같고요. 자, 실내를 좀 볼까요? 이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이 기본기가 더 중요하다, 뭐 이런 철학을 갖고 있죠. 우선 이 크롬 같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. 운전석에서 보면 이 콘솔부나 센터 페시아에 이 블랙 이 메탈을 많이 써서 이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그런 크롬보다는 조금 더 은은하고 좀 깊이가 있는 그런 고급스러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. 뭐 이런 이 작은 버튼류 하나에도 이 포인트를 줘놨습니다. 이 클러스터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혼용하고 있는데요. 이 하이브리드 카다 보니까 타코메타는 없고 배터리 충전 상태, 또 속도 등을 취향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, 이 트릭 컴퓨터를 왼쪽으로 빼내고 이 스피드메타 같은 것들을 가운데 배치한 것이 이 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냉각수하고 연료 게이지는 오른쪽에 배치가 됐는데, 야, 이게 뭐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? 뭐 조금 작게 하고 좀 다른 것들,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그게 좀 빠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요새는 이 클러스터 전체를 디지털화 해서 내비게이션 지도 같은 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, 그런 거는 좀 보이지 않고 있고요. 이 센터 페시아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뭐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, 렉서스의 다른 모델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. 이 크롬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쓰고, 이 버튼류 같은 것들도 뭔가 좀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거 가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, 뭐 UX 같은 경우는 보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 같은 것들도 상당히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. 최소한도로 사용을 했고요.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블랙 계열의 어떤 메탈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로 마감을 다 해놨는데,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덜 고급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, 또 반대로 보면 어떤 단순함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매력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버튼류들이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. 이 조작감이나 뭐 직관성, 접근성 이런 것들도 아주 굉장히 좋도록 배치를 해놨거든요. 지금 여기도 보면 공조장치나 이런 것들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, 여기에 공조장치 버튼이 있고 여기에 AVN 버튼이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동선을 크게 갖지 않아도 또 어떤 다른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면에서는 어떤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또 운전을 할 때 어떤 집중력 같은 것들을 높여주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콘솔부는 좀 복잡합니다. 이 터치패드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데, 이걸 이 모니터에 맞춰서 어떤 커서를 움직여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숙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센터 모니터는 이 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 터치패드로 좀 작동을 해야 되는데, 이게 조작이 뭐 우리가 이게 컴퓨터 만지듯이 이렇게 바로바로 막 직관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뭐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보이고, 뭐 EV 모드, 또 오토홀드 기능도 여기 버튼도 있네요. 여기 보시면은 이 CD 플레이어가 있습니다.
요즘 차에서 CD 플레이어 보기가 쉽지가 않죠.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한번 렉서스에 물어봤었거든요. 필요한 사람은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,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 더 낫다. 예, 스티어링 힐 그립감도 상당히 좋아요. 예, 적당한 굵기를 갖고 있고요. 또 감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사이즈도 딱 알맞고요. 여기에 이제 트릭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왼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. 오른쪽에는 이게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, 그러니까 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차간거리라든가 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클러스터 하우징 위로 이 두 개의 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. 이게 뭔가 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건 이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입니다. 위로 돌리면 스포츠 모드, 또 아래로 하면 에코 모드 뭐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. 운전 모드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의 어떤 배경색 같은 것도 변화를 줍니다. 그리고 왼쪽은 VDC입니다. 이게 뭐 슬립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인데, 뭐 눈길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VDC를 끄고 좀 탈출하는 게 좀 도움이 되죠. 2열의 어떤 공간 같은 것들은 살짝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이렇게 무릎 공간 같은 것들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고요. 뭐 헤드룸 같은 것들도 그렇게 뭐 크게 넉넉한 그런 편은 아닙니다. 자, 그런데 이 UX의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신체 구조에 따라서, 그러니까 옆구리 부분, 또 허리도 윗부분, 아랫부분, 뭐 등받이, 등 쪽도 위쪽, 아래쪽 이렇게 신체의 어떤 각 부위별로 이 패턴을 다 다르게 해놨습니다. 이게 버킷 같은 것도 굉장히 볼륨을 많이 줘서 이 옆구리 지지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고요. 이 바닥에도 이 통풍, 또 열선 다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물론 1열에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기능들로 봤을 때 이 시트의 어떤 착자감 이런 것들은 정말 100점 만점에 99점을 줘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착자감이 뛰어납니다. UX200H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 그리고 80마력짜리 모터로 구동이 됩니다. 이 시스템 총 출력이 183마력이고요. 토크는 19.2kg FM인데요. 무엇보다 연비가 끝내줍니다. 이 경차보다 좋은 건데, 정확한 연비는 주행 시승을 마치는 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게 엔진룸인데요. 지금 현재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거든요. 진짜 조용하죠. 이 밖에서 이 정도니까 더 조용할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한번 주행을 할 때의 어떤 정수성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동이 켜질 때 클러스터가 아주 화려하게 전개가 됩니다. 그리고 아주 굉장히 조용하죠. 아주 조용합니다. 지금은 거의 뭐 이제 EV 모드로 이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데요. 자, 이제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. 예, 출발을 할 때나 이 저속에서는 EV 모드가 활성화돼서 더 조용하죠. 이 하이브리드 카는 또 급가속을 하거나 이 경사로에서 이 모터가 어시스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연비를 높여주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시트 포지션은 좀 낮은 편이네요. 이 저중심의 차체, 또 중량 배분의 최적화, 그리고 차체의 경량화, 또 뭐 강성의 극대화,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GAC 플랫폼의 세팅에 갖는 그런 특징으로 보이는데, 차체의 어떤 그 피드백이 여과 없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운전을 하는 재미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예, 뭐 좋은 차는 이렇게 뭔가 단단하게 조여지는 느낌, 뭐 그런 것들이 강하죠. UX도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보면 어디 한 군데 흐트러짐 없이 유연하면서도 아주 묵직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맛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. 예, 이런 특성은 핸들링이나 제동, 또 뭐 주행 성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. 이 부드럽게 진행을 하면서도 이 코너를 돌 때나 차선을 바꿀 때, 또 급제동이나 가속을 할 때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맛. 예, 뭐 하이브리드카라 뭐 응답성이나 가속감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, 그리고 또 SUV니까 더 그럴 것 같다,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주 밟는 대로 나갑니다. 속도의 상승력도 아주 만족스럽고요.
예, 변속기는 뭐 무단 변속기라 특별한 어떤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은데요. 여기에 런치 기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기어비 잘 세팅을 해서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. 이 경쾌한 드라이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서스펜션은 전방에 맥퍼슨 스트럿, 또 후륜에는 이 W15이 탑재가 되어 있죠. 그런데 여기 숨겨진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쇼겁쇼보에 이 스윙 밸브라는 걸 달아놔서 롤링이나 노면에 또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을 잘 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UX250H 지금까지 한 183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. 이 포인트를 잡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선은 롤링 억제가 아주 탁월했다는 겁니다. 이런 차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 빠르게 회전을 할 때나 급제동 같은 거 하면 차체가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그런 반응이 최소화돼서 운전이 상당히 편했고요. 또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 같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. 또 하나는 굉장히 정숙했다는 겁니다. 휘발유 차고 또 하이브리드 카니까 이 조용한 건 뭐 당연한 것 아니냐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차는 그런 어떤 통념, 그 이상의 정숙성을 갖고 있습니다. 예, 세단 저리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어떤 정숙성, UX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. 연비. 예, 제가 지금 183km 정도 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 시승을 하면 연비 운전을 못 하죠. 그런데도 지금 UX250H는 트릭 컴퓨터의 평균 연비가 18.5km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자신을 하는데요. 경제 운전을 하면 20km 이상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럭셔리 브랜드의 엔트리 SUV를 경차 연비로 즐기려면 UX250H를 고민해보자. 그런데 이 차 가격이 EWD는 4,510만원, 4WD는 5,410만원입니다. 가격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. 지금까지 오태월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.